크냐 작냐 같냐를 가지고 파지티브 셀렉션, 그 다음에 1인 뉴트럴 셀렉션, 1보다 작은 네거티브 셀렉션이다 라고 다음 순간에 나왔네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파지티브 셀렉션인지 어떤 셀렉션 포트를 받았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DNDS 값을 임의로 줘볼게요. 이 DS라는 거는 이 시다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일어나는 사이트인 시다니머스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넌 시다니머스 서스티튜션도 넌 시다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일어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서 넌 시다니머스 서스티튜션이 몇 개 일어나냐, 시다니머스 서스티튜션이 몇 개 일어나냐, 이 B가 DS 값이고 그 B가 DN 값이에요. 뒤에 설명 나오니까 굳이 지금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DN 값이 0.1이고 얘가 0.1이다. 둘이 DNDS 값이 같으니까 DNDS 값이 1인 뉴트럴 셀렉션이다. 그래서 어드밴티지도 없고 디스어드밴티지도 없는 게 뉴트럴 셀렉션인 거죠. 셀렉션에 영향이 없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DN 값이 0.01이죠. 얘가 뮤테이션이 넌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얘들이 되지 않도록 이 새에 의해서 조절이 셀렉션을 받았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 DS 값은 0.1인데 이 0.1에 비해서 0.01이면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얘는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는 네거티브 셀렉션이겠구나, 뉴트럴 셀렉션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얘는 DN 값이 DS 값보다 크죠. 얘는 생각보다 빨리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뮤테이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DN 값이 더 커서 이 DNDS 값을 계산하면 2가 나오고 얘는 어드밴티지를 가지는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은 기신이겠구나. 이 DNDS 것만 봐도 얘가 어떤 셀렉션 포스를 받았는지 여러분께서 추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뉴트럴 셀렉션은 DNDS 값이 1, 네거티브 셀렉션은 1보다 작다, 파지티브 셀렉션은 1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 분에 어떤 셀렉션에 의한 뮤테이션을 변하니까 이건 시간분의 뭐라고 하면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볼루션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으면은 이 뮤테이션이 훨씬 가속화됐다, 엑셀러레이티드 됐다, 엑셀러레이티드 에볼루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논문 읽으실 때 파지티브 셀렉션, 엑셀러레이티드 에볼루션, 어댑티브 에볼루션, 뭐 에피소딕 어댑티브 에볼루션, 내추럴 셀렉션 뭐 이렇게 나와도 다 비슷한 뜻이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DNDS 값은 우리가 어떤 커먼 앤세스터로부터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랑 침팬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DNDS 값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화 분석을 할 때는 이 커먼 앤세스터랑 이 현존하는 이 우리 종이랑 어떤 DNDS 값을 가지는가를 가지고, 여기 이 브랜치가 DNDS 값이 1보다 크면은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다, 1이면 뉴트럴 셀렉션이다, 1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셀렉션, 퓨리파잉 셀렉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을 가지고 휴먼은 이 유전자에서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어. 왜 그러냐면 이 브랜치에서 DNDS 값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DNDS 값이 1이 넘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브랜치랑 비교를 해서 이 DNDS 값이 얘가 훨씬 높다면 얘는 이 종에 비해서는 훨씬 엑셀러레이션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종에 비해서는 훨씬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치들의 DNDS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브랜치의 DNDS 값이 높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NDS 값이 브랜치 1이 브랜치 2보다 크다면 얘네들은 오프스프링 1에서 more accelerated 됐다, more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DNDS 분석을 하다 보면 1을 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그 분석 결과를 쓰기 난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거를 적용을 하셔서 다른 브랜치보다는 얘가 DNDS 값이 높아서 우리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쓰시면 리뷰어가 별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DNDS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넌 시나니머스랑 시나니머스의 차이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의 그 사이트는 뭔지, 그리고 서스티튜션은 뭔지를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사이트에 대해서, 아까 넌 시나니머스랑 시나니머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가 첫 번째 사이트의 뮤테이션을 놓고 볼게요. 이 첫 번째 사이트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뀜에 따라서 아미노시드가 바뀌게 되면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인 거죠. C가 U로 바뀌는 거는 원래 C가 포린인데 세린으로 바뀌었으니까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C가 A로 바뀌었을 때 프롤린에서 스트레오닌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에요. 이렇게 뭘로 바뀌든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일어나는 사이트네. 그러면 얘는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예요. 자, 얘도 가볼게요. 얘도 가면 원래 프롤린인데 얘가 두 번째 사이트가 다른 걸 바뀌니까 뮤신으로 바뀌었네. A로 바뀌니까 히스티딘으로 바뀌었네. G로 바뀌니까 알기닌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해서 바뀌니까 얘도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겠죠. 그렇죠? 반면에 마지막이 포폴드 디제너레이티드 사이트라고 불리는 애인데, 얘는 이 U가 C로 바뀌든 A로 바뀌든 G로 바뀌든 원래 기존에 있었던 프롤린인 거예요. 이렇게 시나니머스와 뮤테이션이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시나니머스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코드만 딱 보고 그래, 얘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로 막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나니머스 사이트인지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보면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고, 얘를 보면 얘는 뭘로 바뀌든지 프롤린이니까 얘는 시나니머스 사이트겠구나. 코드를 딱 보면은 얘가 무슨 사이트인지 바로 자기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서스티튜션은 뭐냐? 우리가 CCU라는 놈이 이제 첫 번째 사이트가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고, 두 번째 사이트가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고, 세 번째 사이트가 시나니머스 사이트라는 건 알았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앤세스터는 CCU였는데 이 앤세스터가 UCU, 오프스프링에서 UCU로 바뀌었다면 얘는 이 CCU라는 놈에서 UCU로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하나 일어났다고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일어났으면은 얘는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으로 카운팅을 하고, 반면에 CCU에서 CCC로 바뀌었을 때 U에서 C로 바뀌는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일어났어. 이렇게 되면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사이트는 코드만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서스티튜션이 일어나는지는 그 두 종의 비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자, 보면은 여기에 CCU에서 CAU로 바뀌었을 때 프롤린에서 히스티딘으로 바뀌는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일어났죠. 그럼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CAU라고 하는 히스티딘에서 얘가 CCU로 바뀌면서 프롤린으로 바뀌니까 얘도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일어났다라고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각자 얘가 시나니머스 사이트인지 그 다음에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인지를 사이트를 표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애랑 비교를 해서 얘가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몇 개 일어나는지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몇 개 일어나는지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시나니머스 그러니까 사이트 개수분의 서스티튜션이 몇 개를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DS 값이랑 DN 값을 계산을 했었어요. 방금 설명드린 이 사이트에 대한 컨셉과 서스티튜션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지금부터 할 이 DNGS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지루하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책의 105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책 보면서 혼자 해보시는 게 제 설명 듣는 것보다 나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CCU랑 이 CCU 요게 앤세스트럴 시퀀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이 오프스프링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둘 사이의 DNDS 값을 지금 저희가 구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전처럼 이 특정 코돈을 보고 얘가 시나니머스 사이트인지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인지를 보고
그리고 얘랑 여기에서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몇 개 일어나는지,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몇 개 일어나는지를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쭉 리스트업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걸 뭘 보고 하냐? 코돈 테이블을 보고 할 건데 다 놓고 보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만 제가 다 갖다 놨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CCU라는 놈을 놓고 보면은 대개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미노애시드가 바뀌죠. 세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블이라고 하죠. 워블에 의해서 얘네들은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도 그 아미노애시드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무조건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하세요. 실제로 그런지 볼게요. 자, CCU가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지만 다시 해볼게요. 프롤린이 UH로 바뀌면 세린, 스레온인, 알라닌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예요. 자, 첫 번째 얘는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구나. 책에서 이 세 번째를 보시면은 여기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에 얘가 1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요렇게 계산한 거예요. 얘만 놓고 봐서 여기에 뉴클레오타이드 서스티튜션을 만들어 봤을 때 아미노애시드 서스티튜션이 일어나면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구나. 두 번째도 보면은 얘도 바뀌면 아까 전에 두 번째도 바뀐다고 그랬죠? 바뀌는지 볼게요. CCU 프롤린이 CUU, CAU, CGU 얘들 바뀌니까 프롤린이 뮤신, 히스티딘, 알기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인 거예요. 두 번째도.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되게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예요. 보시면은 여기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죠. 그리고 이쪽도 보면 CAU 돼 있는 게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돼 있어요. 여기 옆에 얘도 CCU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넣어봤는데 아무튼 얘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예요. 자, 그러면 시나니머스 사이트인가 이 CCU를 놓고 보면 이 CCU가 뭘로 바뀌던 간에 다 프롤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나니머스 사이트가 한 개예요. 지금 사이트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특정 코드만 보고. 그래서 보면 얘도 CCU 똑같으니까 111, 11, 얘도 1, 111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CAU라는 놈을 볼게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냥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예요. 아까 전에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재미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예요. 그런데 이 CAU의 이 U는 자, 어디있죠? CAU 자, 여기 있네요. 자, CAU의 U는 U가 C로 바뀔 때는 얘가 원래 히스티딘인데 똑같이 히스티딘이에요. 얘는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죠. 세 개의 케이스 중에서 하나는 시나니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니머스 사이트가 3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다른 걸로 바뀔 때 글루타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바뀔 때는 다른 아미노애시드 서스티튜션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얘는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가 3분의 2예요. 하나의 사이트도 딱 1이다 0이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나니머스 사이트인지를 다 코딩을 했어요, 지금. 자, 사이트만 코딩을 한 거예요. 사이트를 코딩한 상태에서 서스티튜션이 몇 개가 일어나는지 저희 볼게요. 첫 번째, C랑 같네요. 뮤테이션이 안 일어났죠? 그래서 다 0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그쵸? 자, 그런데 C가 A로 바뀌니까 아미노애시드 서스티튜션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을 카운팅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CCU에서는 뮤테이션이 안 일어났으니까 다 0이에요. 쭈루루루. 그런데 얘가 이 U가 A로 바뀌고 다 프롤린이니까 얘들은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한 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하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일어나니까 여기에다가 1을 써준 거고 넌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에다가 하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이 하나가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을 하나 써준 거예요.
대부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아까 전에 사이트는 저희가 다 계산했어요. 그냥 푸던만 보고. 자, 푸던만 보고 계산을 한 상태에서 거꾸로 가볼게요. 이 CAU에서 A가 C로 바뀌었을 때 넌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난 거니까 여기 카운팅을 1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CCA에서 A가 U로 바뀌었을 때 그 프롤린으로 다 똑같으니까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인 거죠. 그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을 여기에다 1을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넌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 몇 개가 일어났나,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 몇 개가 일어났나, 그리고 사이트는 몇 개씩인가. 얘네들을 다 하고 나면 이제 D&D에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얘네를 이렇게 쭈루루루 다 더하고 얘도 이렇게 다 더해서 시나니머스 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가,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 몇 개가 있는가를 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들을 다 더해서 넌 시나니머스 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지 계산하고, 넌 시나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 몇 개가 일어나는지도 여기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이트분의 서브스티튜션이 몇 개가 일어났는가, ds 값이 요 값분의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요 값분의 이 서브스티튜션이 몇 개가 일어났는지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트분의 서브스티튜션이 몇 개인가, 시나니머스에 대해서, 넌 시나니머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사이트분의 몇 개의 서브스티튜션이 있는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ds 값이랑 dn 값이 계산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된 걸 가지고 두 개의 b를 딱 계산을 해주면 dnds 값은 0.38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아, 얘는 네거티브 셀렉션 받은 애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쉬는 시간에 살짝 물어보셔도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2입니다. 계속 할까요? 넘어가도 되겠죠? 이게 이그젠플 3가 학부 애들이 시험 보는 겁니다. 집에서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알겠다.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커먼 앤세스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서브스티튜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D&D에서 값을 계산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커먼 앤세스터의 시퀀스는 어떻게 추정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겠죠?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참 양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연구자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PAM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트리를 넣고 시퀀스를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D&D에서 값까지 다 계산을 해줘요. 앤세스트럴 시퀀스도 알아서 추정을 하고 그걸로부터 얘가 D&D에서 값까지 계산을 다 해줍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앤세스트럴 시퀀스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들을 다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맥시멈 라이클리드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을 얘네들로부터 계산을 해내서, 만약에 여기에 AA였다. 그럼 A가 올 확률이 뭐 굉장히 높겠죠. 근데 다른 뭐 T나 G 같은 게 올 확률은 여기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A가 올 확률, 그 다음에 T가 올 확률, G가 올 확률, C가 올 확률,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라이클리드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가지는 요 뉴클레오타이드를 추정을 해줘요. 앤세스트럴 시퀀스를. 그냥 어려운 통계를 이용해서 얘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트리 토폴로지랑 시퀀스를 넣으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 트리에 대한 라이클리우드 값도 나오고 D&DS 값에 대한 라이클리우드 값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D&DS 분석을 했을 때는 라이클리우드 값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라이클리우드 값을 가지고 이 D&DS 값이 얼마나 유의한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DS 분석할 때 D&DS 값도
중요하고 라이클리후드 값도 나오는구나. 이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포지티브 셀렉션 시그니처를 찾을 수 있겠구나를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DNDS 값을 계산을 할 때 얘네들이 특정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DNDS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에 보면은 그 유전자마다 DNDS 값은 다르겠지만 사이트별로 DNDS 값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내에서 특정 셀렉션을 받은 사이트들만 찾아내는 게 브랜치 사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NDS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브랜치 모델, 그다음 여기 브랜치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적혀 있는데 브랜치 베이스드 모델과 브랜치 사이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는 이 유전자의 전반적인 DNDS 값을 알고 싶어. 그럴 때는 브랜치 모델을 쓰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특정 사이트가 셀렉션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 그럴 때 브랜치 사이트 모델을 쓰시면 돼요. 그 사이언스 페이퍼에서는 이게 그 특정 유전자 전체의 DNDS 값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 모델을 썼었고, 오늘 실습에서도 브랜치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특정 브랜치에서 DNDS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유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DNDS 값을 계산하면 브랜치 모델. 근데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DNDS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브랜치 사이트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분석했었던 발성학습 조류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익히 보신 인코도 있고요. 키라고 해가지고 저기 그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서 사는데 노래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애가 있어요. 뭐 아무튼 얘네들 이렇게 다양한 보컬 러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보컬 러너인 걸로 기존에 알려져 있었고, 저는 얘네들에서만 특이적으로 셀렉션을 받은 유전자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DNDS 분석을 적용을 했어요. 얘네들이 어떤 표현 형질,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 형질인 보컬 러닝에 의해서 다른 셀렉션 포스를 받았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게 노래를 잘하니까 잘 살아남았을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하니까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져서 피트니스가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높아진 피트니스를 만드는 유전자들을 DNDS 분석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DNDS 분석을 통해서 보컬 러닝의 그 포지티브 셀렉션을 받은 유전자를 찾아줬어요. 자, 그 결과입니다. 한 200여 개의 포지티브 셀렉션의 유전자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DNDS 값이 1보다 큰 애들만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오프스프링 1, 2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프스프링 1이 오프스프링 2에 비해서 DNDS 값이 높으면은 얘가 더 셀렉션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페이퍼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컬러너가 보컬러너들이 DNDS 값이 더 높은 애들을 200여 개 정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보컬러닝 리니지들에서 DNDS 값이 1이 넘는 애들은 이렇게 6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유전자 셋을 더 늘려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DNDS 값 1에 고집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높은가 낮은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브랜치를 포어그라운드 브랜치 FG라고 하고, 나머지를 백그라운드 브랜치 BG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브랜치는 여기겠죠? 여기랑 그다음에 또 여기일 거예요. 나머지 애들이 백그라운드 브랜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브랜치들 값을 하나의 값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DS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따 실습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포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라이클리후드 값이 나와요. 여기 LH0, LH1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LH0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얘네는 DNDS 값이 모든 브랜치에서 다 똑같아. 얘네들은 셀렉션을 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게 LH0예요. 반면에 LH1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우리가 관심 있는 프로그라운드에서 DNDS 값이 다를 거야 라고 계산한 게 LH1이에요. 그래서 이 LH1이 더 높은 값을 가질 때 얘네들의 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요거는 이 값은 이제 LRT라고 라이클리후드 레시오 테스트를 할 때 들어가는 값이에요. D값인데 D값이라고 표현이 돼요. 구글에서 라이클리후드 레시오 테스트를 쳐보시면 D값 나와요.
뭐 보시고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자, p-value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통해서 이 두 모델 간의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걔네들을 무조건 1인데 그것도 실습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걔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그 d 값과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을 놓고 카이-스퀘어 테스트라는 거를 하면은 이 p-value들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0.05보다 낮을 경우에 이게 이 p-value가 0.05보다 낮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게 셀렉션을 더 받았을 것이다. 서로 다른 DNDS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를 지지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그 다른 DNDS 값이 우리가 관심 있는 데에서 더 높은지는 이렇게 직접 써놓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 실습 시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자들을 찾았고, 얘네들의 기능을 보니까 다들 다비드 분석하시죠? 거의 다비드 분석을 해서 그 지노톨로지 중에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보니까 얘가 포어브레인 디벨롭먼트에 연관이 있었어요. 발성학습하는 조류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 포어브레인 리전의 특정 이런 로커스에서 그 발성학습을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뇌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도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처럼 언어 중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도 송 뉴클레이, 노래핵이라고 그런 중추들이 있거든요. 얘네에 뭔가 연관이 있는 유전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썼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었던 거는 그 셀렉션된 유전자들 중에서 이 특정 리전에서의 유전자 발현 양상이 뜨는 애들이 몇 개인지, 이 유전자 발현이 줄어드는 애들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오른쪽은 타스 분석이고 왼쪽이 DNDS 분석이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머지를 하면은 이런 예쁜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플로우를 본다면 먼저 시퀀스를 준비를 하고 트리를 준비를 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PAML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주면은 아까 전처럼 ancestral 시퀀스를 알아서 추정을 해서 DNDS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DNDS 값뿐만 아니라 라이클리우드 값도 계산을 해주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라이클리우드, 레시오드 테스트를 해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DNDS 값을 가진다는 모델이 더 라이클리한지, 그게 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산출을 하고, 이 여러 유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멀티플 프렉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실습 때 안 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파지티블리 셀렉티드 진, 그 파지티블 셀렉션 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를 여러분께서 실습 때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특정한 송 러너라고 하나요? 예, 보컬 러너. 보컬 러너라고. 네. 그 진,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다양한 진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모든 진을 저런 식으로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어떤 특별한 어떤 레퍼런스 같은 것도 이용해서 진들 캔디데이트를 찾아놓고 그 중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전장의 모든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DNDS 분석을 했을 때 유의하게 나온 애들이 어떤지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얘들이 코어브레인 디벨롭먼트 연관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얻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논문에다가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들 셋만 가지고 DNDS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홀지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오솔로지 셋을 먼저 계산을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대상으로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해요.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알려진 트리를 가지고 두 개를 PAML에다가 두면은 DNDS 값이 얻어지고, 그 중에서 셀렉션 받은 진을 가지고 펑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저 찾아내는 것들이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는 차후의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형질 전환 실험 등을 통해서 실제로 그 표현 형질에 연관이 있는 커절리티를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지금까지는 캔디데이트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DNDS 분석이나 타스 분석이나 뭐 이제 DEG 분석도 이제 사실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검증 실험 같은 것들도 하기는 하고, 이제 그 PCR 가지고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도 캔디데이트를 발굴하는 거지 커절리티를 규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위해서는 뭔가 좀 추가적인 실험들이 필요하겠죠.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슉슉슉 갈 거예요. 되게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타임머신을 타고 저희가 가지 않으니까 트루툴이라는 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옛날 고고학적 유적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트루툴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 컨스트럭션을 직접 해봐야 돼요. 유전자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까 전처럼 그 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 사이트들 중에서 뭘로 바뀌든 그 아미노애시드가 바뀌지 않는 포폴드 디제너레이티드 사이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애들을 머지를 해가지고 이런 트리를 그려보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오솔로지 세트를 가지고 걔네들을 연결을 해서 그걸 가지고 트리를 그려보든가 아니면 마이토콘드리아 지nom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리든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트리 빌딩 메소드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각 적용을 하는데 그것도 그 각각의 메소드들마다 옵션이 또 다 달라요. 그걸 고려하시면은 저희가 1년 반 동안 50여 개의 트리를 만든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데이터의 다양성, 옵션의 다양성, 방법론의 다양성을 가지고 트리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 이렇게 할 때마다 분석하는 게 너무 화가 나. 왜 그러냐면은 토폴로지가 바뀌면 앤세스트럴 시퀀스를 추정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 없이 분석하는 건 없나? 라고 해서 제 사수이신 김규원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김규원 박사님이 디보그라는 디퍼런시얼리 이볼브 진이라는 컨셉의 분석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가 트리는 뭐가 트루트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그냥 트리 없이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트루트리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셀렉션을 받았다라면은 이 A 브랜치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가속화된 DNGS 값을 다 가질 거예요. 그러겠죠? 가속화되어 있을 거니까. 근데 반면에 얘네들은 가속화되지 않은 그런 DNGS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특정 종을 놓고 페어와이즈로 DNGS 값을 계산을 하면 얘가 지금 다 이렇게 페어와이즈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정 A종이 들어있는 경우에 애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A종이 안 들어있는 경우에 애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놔서 서로의 DNGS 값을 t-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은 얘가 훨씬 그 DNGS 값이 높다라고 나오면은 이 A종은 파지티브 셀렉션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걸 틀이 없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분석 방법도 있는데 적용은 못했어요. 네. 뭐 추후로 계속 적용할 예정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브랜치 베이스드 모델이나 디보그 분석 방법이나 이게 특정 그 유전자 전체의 DNDS 값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특정 사이트의 DNDS 값을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 특정한 아미노애시드 서스티튜션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그 브랜치 사이트 모델이랑 타스 분석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디보그도 뭐 이렇게 사이트 와이즈하게 지금 해보려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타스 분석 방법인데 타스 분석 방법은 뉴클레오타이드 서스티튜션 중에서 아미노애시드 서스티튜션을 바꾸는 넌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만 관심이 있는 분석이에요. 사실 넌시나니머스 서스티튜션 레벨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아미노애시드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타스 분석인데 그 근원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폭스피2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폭스피2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인데 영국의 가계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언어장애 환자들은 유전 변이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침팬치랑 비교를 통해서 얘가 휴먼 스페시픽한 뮤테이션을 가진 유전자라는 걸 여러분께 잠깐 인트로덕션을 했어요. 그게 이 결과예요. 네이처에 나온 결과인데 2001년도에 나온 거예요. 2002년도군요. 네, 2002년도에 나온 결과인데 보면은 휴먼이 다른 그
프라이메이트,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레서스, 몽키, 그리고 이제 마우스도 같이 아웃그룹으로 넣었어요. 얘네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휴먼만 스페시픽한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죠. 이런 스페시픽한 뮤테이션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타스 분석 방법인데요. 자, 이게 그 영국 가계 조사를 통해서 케이스 컨트롤, 이 K 패밀리가 그 영국의 그 언어장애 환자들인데 얘네들의 비교를 통해서 언어장애 환자들은 그 히스티딘으로 바뀌는 아미노 애시드 체인지가 있구나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휴먼 스페시픽한 그 아미노 애시드 체인지가 2개가 있구나라는 거를 찾아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와 컴파티브 지노믹스 스터디, 위드인 스피시즈 분석과 비트윈 스피시즈 분석을 가지고 언어장애 유전자를 균형을 해낸 케이스예요. 자, 요걸 좀 따라해서 아미노애시드 서브스티튜션이 딱 하나 완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종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바뀌는 것도 허용하는 타스 분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컨셉이 뭐냐면 타겟 스페시픽한 아미노애시드 서브스티튜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TAAS 타스 분석이라고 명칭을 지은 거예요. 자, 보면 얘가 보컬 러너인 애들은 I고 넌 러너인 애들은 VV죠. 이렇게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아미노애시드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그 유전자의 정보의 차이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타스 사이트라고 하고 그런 서브스티튜션들만 발굴을 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이 타스 사이트는 크게 4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들이 전부 다 아미노애시드가 똑같은 경우, 반면에 아미노애시드가 다른 경우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다른 우리 관심 없는 애들도 보면은 얘네들이 전부 같고 얘네들이 전부 같은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은 전부 같은데 얘네는 다른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얘네는 다른데 나머지 아더스 그룹이 다 똑같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4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존에 뭔가 스페시픽한 뮤테이션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타입만을 얘기를 해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가지 타입들을 추가로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캔디데이트를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트리상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엔 얘네들이 똑같은 아미노산을 갖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르게 뮤테이션이 일어나는데 같은 아미노산을 가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모노파일하게 얘네들이 묶여있는 경우에 하나의 오리진을 가지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뮤테이션이 한번 일어났으면 밑에 애들은 전부 다 똑같은 아미노산을 가지겠죠. 아무튼 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애들이 트리상에서 여기저기 찢어져서 이렇게 분포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타입 1, 2를 컨버전트 서브스티튜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를 다이버전트 서브스티튜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이버전트 서브스티튜션 분의 컨버전트 서브스티튜션 B를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컨버전트 에볼루션을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타스 분석을 하실 때는 뭐 이렇게 컨버전트 서브스티튜션 사이트가 밑에 실습 결과하시면 나올 텐데 이것 때문에 넣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트리가 필요가 없고 그냥 시퀀스만 얼라이먼트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트리를 넣어서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제가 DNDS 분석을 할 때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분석할 때는 20분 걸립니다. 그냥 제 PC로요. 그래서 빠르게 스캔하실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은 오소로지 디파인 해가지고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 해서 뭐 이제 얼라이먼트를 약간 트리밍 하는 과정이 DNDS 분석 방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DNDS 분석 전에 얘를 먼저 해서 특별한 아미노애시드 서브스티튜션이 먼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파지티브 셀렉션 받은 사이트들을 브랜치 사이트 모델을 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걔네들이 실제로 이런 현존하는 종들 사이에 뮤테이션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원래 예정된 강의 종료 시간이 5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4시 5분이에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논문 결과를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뭐 요거를 스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걸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빨리 가시는 게 좋죠? 네. 네, 좀 빨리 가고 싶으신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그 페이퍼에 있는 것들 보시고 그 저에게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라도 물어보셔도 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지티브 셀렉션 요거만 설명할게요. DNDS 분석을 해가지고 특정 브랜치에서 파지티브 셀렉션된 유전자를 찾고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타수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찾았어요. 두 개를 머지를 해서 되게 재미있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가 이 슬라이드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런 캔디데이트 진을 찾았고 이 캔디데이트 진에 대해서 리터러처 리뷰를 이렇게 잘 해보니까 아 새로운 그 패스웨이를 보컬러닝 몰레큘러 패스웨이를 찾았구나 라고 이제 정리를 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습을 5분 뒤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DND에서